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보험을 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험에 대해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보험료 절반은 아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험이 없으면 무조건 큰일이 날까요? 대출받아서 병원비로 쓰고 부모님 집이 있는 거를 팔고 꼭 이렇게 풍미박산이 날까요?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보험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암보험, 수술비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양한 보험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실상이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월급 받으면 여러가지 고정지출들이 월급날에 맞춰서 아주 시원하게 빠져나가죠. 그중 가장 오래전부터 묵묵히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죠?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죠.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오래전부터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은 없어요. 결론은 10만원 내지 15만원 이런 고가의 보험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입니다. 여러분, 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저는 큰 중증 질환이나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말 그대로 병원비가 재난 수준으로 많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구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아무나 해당되지는 않고요. 막 퍼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 수준마다 지원해주는 비율이 다르다 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그분이 실손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도 아마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근데 병원도 뭐 세대 교체가 있어서 젊으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주변에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제 좀 고령이셔서 큰 치료를 좀 앞두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뭐냐면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에 비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러면 그 중에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이라고 나오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눕니다. 1분위는 의료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고요. 10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3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 3분위 정도 해당이 되신다면 108만원이 제 의료비 상환액입니다. 108만원을 공제를 하고 19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내 건강보험료가 몇 분위인지 궁금하다면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돌려주냐? 병원에서 바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직전 연도 병원비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 다음 해인 7월 말부터 8월 말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고요. 지급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지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안내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편리해진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실손이 있건 다른 보험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험도 이제 산정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을 가진 약관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다른 보험 유튜버 분들께서도 산정특례 뭐 설명을 많이 하셔서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까지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뇌, 심장질환 이런 질병들은 95%까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암은 5년까지 보장을 해주고 뇌랑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장을 해주는데 재발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30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이나 뇌, 심장질환 이런 질병들은 병원비의 부담이 워낙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서 의료비 파산을 많은 분들이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정특례는 병원비에서 급여, 비급여 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부분은 보장을 아쉽게도 하지 않습니다. 급여 부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는 이제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죠. 실손 의료비와 비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보험들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보험을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미적용 항목이라던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내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의 부담을 충분히 국민건강보험으로 덜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정해진 기준까지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 나한테 직접 환급을 해주는 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나라에서 병원비의 90%에서 최대 95%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단은 풍미박산은 면할 수 있다. 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돈 내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이런 부분들을 먼저 캐치를 하시고 확인하셔서 딱 최소한으로 필요한 보험들로만 구성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들 아는 사람 진짜 몇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싶거나 설계를 의뢰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보이는 카카오 채널로 상담을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